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나빴죠. 이 나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는데요. 이게 본업과도 무관하지만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면서 주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쁜 인식이 아주 팽배한데요. 이런 것들이 크게 주가를 최근까지 누르고 있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특히 이 성장주들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왜 성장주들에게 이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전 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죠.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전 시장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존의 원전 시장, 그 대형 원전 시장도 기대가 되지만 이 원전 시장의 변화, SMR이라고 하는 이 원전 시장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투자가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는 두산 중공업이었죠. 올해 초에 이름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는데요. 이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잦은 주주 가치 훼손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럴 때마다 주주들의 크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고 또 주가도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합니다. 지분 4.5%를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30% 갖고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블록딜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합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주식을 팔겠어? 이런 나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크게 매물이 출현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자, 가장 최근에 그 주가에 아주 크게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이 PRS 옵션 계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왜 자꾸 이런 좀 불필요한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 PRS 옵션 계약, 정말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여러 차례 매각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산 밥캣의 지분을 매각하는데요. 매수자들에게 지분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옵션을 계약합니다. 약 1천만 주 정도를 두산 밥캣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 1천만 주에 대해서 PRS 옵션 계약을 합니다. 이 PRS 옵션은요. 자, 먼저 기준가를 설정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두산 밥캣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산가가 있는데요. 이 정산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제 정산 시기를 미리 결정을 하고요. 그 정산 시기가 됐을 때 이 두산 밥캣의 종가를 그 정산가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가 대비 10,000원이 오른 66,600원이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오른 10,000원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 정산은 10,000원이 올랐으면 매수자들이 두산에게 이 차액 10,000원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데요. 주식수가 1천만 주잖아요. 이 1천만 주 곱하기 10,000원에서 약 1천억 원을 매수자가 두산에게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PRS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르기는커녕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거의 2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2350원이 떨어졌어요. 10월 21일 주가 기준으로요. 2350원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주식수 1000주니까 약 2천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두산이 거꾸로 매수자들에게 이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천억 원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2천억 원은 두산의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영업이익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순이익에는 반영이 돼요.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무구조를 지금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 시기가 지난 8월 말로 종료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는지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캐시가 나가야 됩니다. 연장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어쨌든 순이익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순이익이 지금 적자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PRS 옵션 계약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본업과 무관한 옵션 거래, 그리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 거래,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크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순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바로 이 PRS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금리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크게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주 가치는 주가입니다. 이 주가에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가치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미래 보고 투자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는 할인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자, 아빠가 지금 당장 10,000원을 줄까? 내일 10,000원을 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선택 어떨까요? 주저함 없이 지금 당장 10,000원 주세요 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렸는데 아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이거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바로 위험이 있죠. 아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단 하루라도 그 금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내일 10,000원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10,000원 주세요 하죠. 그런데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10,000원 줄까? 내일 11,000원 줄까? 이건 좀 고민됩니다. 아빠의 마음이 바뀔 것도 우려되고, 그 은행에 넣어서 금리도 손해를 봐야 되지만, 그래도 하루만 참으면 1,000원이 생길 수 있어요. 고민하다가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0,000원 주셔도 되고요. 내일 11,000원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판단은 뭐예요? 지금의 10,000원과 내일의 11,000원의 가치가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오늘 10,000원 줄까 내일 10,000원 줄까는 내일의 10,000원보다는 오늘의 10,000원이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오늘 지금 당장 10,000원 주세요인데, 오늘 10,000원과 내일의 11,000원은 이 가치를 고민하다가 결국 가치가 같다라고 아이는 평가를 한 거죠. 거기에 적용된 그 할인 요소는 내일의 불확실성, 아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위험과, 그리고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 금리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10,000원, 오늘의 10,000원과 내일 11,000원이 가치가 같다라고 평가한 거죠. 바꿔 말하면 내일의 11,000원은 1,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이 오늘의 가치다. 미래의 가치는 이렇게 현재의 가치로 할인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고려된 게 뭐예요? 미래 가치의 불확실성, 즉 위험과 또 금리가 고려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현재 가치는 굉장히 작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지금 실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원전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미래의 큰 가치가 기대돼요.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바로 할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미래 가치가 대부분인 이런 상황에서의 그 높은 금리는 그 미래 가치가 크게 할인된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미래 기대가 큰 성장주,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미래 기대가 큰 성장주인데요. 고금리의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아주 크게 기대되는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성장주들이 높은 금리에 큰 타격을 받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에 아주 큰 그 하락도 바로 이런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원전 시장 변화 내용 좀 볼까요? 기존의 대형 원전들 상황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됐죠. 그리고 원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여기에 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그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 에너지 부족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원전도 포함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모처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0월 20일에 주가 5% 정도 떴는데요.
그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렸죠. 여기에 앞으로도 그 체코는 2024년, 사우디는 2025년에 이 수주가 기대됩니다. 이게 기존 대형 원전 얘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기대되는 게 있죠. 바로 SMR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요. 이 SMR의 설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최초 기술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 같은 회사가 바로 이 뉴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케일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투자도 했고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 원자력 협력도 약속을 했는데 미국은 그 생산 설비가 없어요. 하지만 설계 기술은 뛰어나고요.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산 설비 없는 뉴스케일이 그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두산이 주기기를 생산하는 이런 협력 관계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SMR이 뭐냐 좀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기존의 원전은요, 이 뉴클리어 스팀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NSSS가 있습니다. 중앙에 큰 원자로가 있고요. 이 원자로 주변으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 펌프 등이 자리를 해 있는데요. 이 SMR은 이 원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 원자로에 전부 가압기, 냉각 펌프, 증기 발생기 전부 다 일체형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대형 원전은 능동형 안전 설계라고 해서 비상시에 비상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또 사람이 개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물론 뭐 비상시에 사람들이 그 비상 대처하는 훈련도 하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상시를 겪어본 일은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없었겠죠.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비상 조치를 주저하면서 결국 아주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런 안전 설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고 바로 이 SMR이 그게 가능합니다. 중력 그리고 대류 현상으로 그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피동형 안전 설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안전 설계가 가능하고 SMR이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기존의 대형 원전은요. 바다 근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뉴스의 자료 화면에 보면 다 원전은 다 바다 근처에 있죠. 왜냐하면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SMR은 이 대규모 냉각수 필요 없습니다. 자연 대류 냉각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막 지역이나 뭐 산지 지역 같은 이런 그 지역에도 SMR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필요는 하고 그런데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SMR이 빠르게 보급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점인데요. 대형 원전은 아주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아주 규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 SMR은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본도 적은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건설이 가능해서 민간 자본 투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원전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또 기간도 매우 길게 걸리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SMR은 민간 자본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빠르게 보급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기대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가정인데요. 올해 수주 목표는 달성한다. 벌써 올해 뭐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시하고 있는 수주 목표는 달성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달성한 수주가 내년의 실적으로 반영된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물가가 매우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이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올랐어요. 영업이익에 크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둔화되면서 영업이익 실적도 개선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조 9천억 원의 매출과 2,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8조 6천 원의 매출 그리고 4,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합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 해보고요.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업 요소들의 총합이 이 기업의 결국 총 가치다라고 하는 SOTB, Sum of the Part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요. 사업 가치는 이 EV, EBITDA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빌리티 분야의 사업 가치는요, EBITDA, 이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이 현금 창출 능력은 영업이익의 감상비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영업이익 전망했죠. 그 영업이익에다가 감상비를 더한 5,900억 원이 2023년 예상되는, 전망되는 이 현금 창출 능력 EBITDA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EV EBITDA 멀티플 M을 곱한 것이 결국은 사업 가치인데요. 이 멀티플 M을 어떻게 구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 내용을 가진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원전과 관계된 가급적 많은 회사들의 2021년 EV EBITDA 멀티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17.1이 도출이 됐고요. 그런데 2021년보다 2022년 지금이 이 원전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죠. 정권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 시장 대단히 전망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고려해서 이 프리미엄 30%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EV EBITDA 멀티플 22.3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EBITDA 5,900억 원의 멀티플 평균 22.3을 적용해서요. 그래서 에너빌리티 영역의 사업 가치 13.2조 원 도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사업 부분들은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심지어 또 상장도 했고요. 그래서 그 상장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두산밖에 두산퓨얼셀 등이 있고요. 두산건설은 매각을 했습니다만 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는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자회사들도 다 지분 가치를 구해서 적용을 하면 총 2조 3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단 이 지분 가치에 지주사 할인 50% 가혹하게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출된 기업 가치는요, 총 15조 5천억 원이 되고요. 이 기업 가치의 순차익금을 빼면 시가총액이 도출됩니다.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의 순차익금 더해서 구하거든요. 따라서 기업 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목표하는 시가총액 12조 8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여기에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2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평가됐다라고 평가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매수 기회야라고 하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PRS 등등 주주가치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장부상에서도 이 순이익을 저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특히나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평가됐다고는 평가합니다만 지금이 그다지 좋은 투자 시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저히 완화되고 그래서 금리 상승 우려도 현저히 완화될 때, 이때가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